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 3, 4분기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이던스 때 모델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모델 2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한번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집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짬뽕과 짜장면입니다. 자, 짜장면을 모델 3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짬뽕이 모델 Y입니다. 모델 S는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돼지고기 탕수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싸서 소고기 탕수육이고요.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8보체 정도 되겠네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어디서 잘 보기 힘든 차기 때문에 어향동고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3에 그 후륜구동 있죠.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짜장면이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간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죠. 가장 하이 레벨의 모델 3. 이건 아마 쟁반 짜장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짬뽕 같은 게 모델 Y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짜장 역시 후륜구동이고 롱레인지 모델은 뭘까요? 차돌박이 짬뽕. 그리고 퍼포먼스는 삼선 짬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국집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중국집 사장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테슬라 내부 그리고 일론의 고민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델 2에 대해서 말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집을 테슬라를 중국집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7만 개가 넘어가는 중국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라인업이 꽤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메뉴가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좀 더 다양하게 상품들이 라인업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라인업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국집 사장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짬뽕과 짜장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력 상품을 중국집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내 가게에.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집을 방문을 해서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먹는 고객들이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짜장면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짜장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낮은 가격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쉽게 얘기를 던지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짜장면과 짬뽕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력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외식 기업에서 상품 기획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면서 전국 단위의 상품을 신상품으로 출시해 본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들께서 단 한 번도 저한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주력 제품, 주력 상품보다 더 낮은 상품으로 신메뉴를 개발해 보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오스본 효과라고 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 기존의 상품들의 판매량을 줄인다든지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 이건 부정적인 효과죠. 이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신상품들이 기존의 주력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을 때 제사에 깎아먹히게 되는 원래 이 신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 고가의 상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상품의 구매를 저해하고 신상품을 판매가 되면서 객단가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매출의 볼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는 상품들의 그 판매량이 아주 크게 늘어난다면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만만하게 볼 입장은 아닌 것이죠. 특히 일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죠. 모델 S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론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 2에 대한 출시에 대해서, 이건 일화이긴 합니다만은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였는데, 일론이 모델 2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도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모으죠. 테슬라 내부 직원들로부터.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저가 공략을 하면서 테슬라의 매출과 점유율에 조금 어느 정도 방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모델 2 저가형 전기차도 우리가 출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강하게 일론에다가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원래는 모델 3가 저가형 전기차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라인업을 했는데 자꾸 내부에서 모델 2,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 모델 3보다 더 낮은 가격의 차를 라인업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일론이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뜻은 일론도 마케팅 관점에 대해서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가형 전기차, $30,000 미만의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테슬라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걱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모델 3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모델 Y 그리고 모델 X 사이버 트럭까지 모델 3부터 계속 고가 라인의 상품들을 라인업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속 시원하게 해주지, 왜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지? 저는 지금 일론이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테슬라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짜장면 가격이 예를 들면 8,000원 하는데 6,000원짜리 짜장면을 양을 조금 줄여서 출시를 하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6,000원짜리 짜장면이 없어도 8,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것 같은데 굳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6,000원짜리 짜장면을 낼 명분이 사실은 크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4,000원짜리 짜장면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조금은 모델 2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 특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기가 멕시코의 프로젝트가 좌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모델 2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서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은 대량으로 찍어낼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가 멕시코였거든요. 기가 인디아도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기가 상해에서 공수해 오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많이 팔릴 거는 같은데 어디서 생산을 하죠? 이 문제 역시 봉착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이던스 때 모델 2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025년 상반기 때 바로 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주가에 크게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델 2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 사이버 트럭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아직도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일정 부분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나와야지 효율이 생기면서 손익분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모델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2가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의미 있는 실적으로 찍히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생산량이 갖춰지고, 그리고 그게 불티나듯이 팔리는 어느 시점에서의 손익분기가 넘어갈 것인데, 저는 그것을 2026년도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처럼 사이버 트럭 행사를 했죠. 근데 지금 모델 2 행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개발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테슬라가 모델 2를 완전히 이례적으로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모델 2가 지금 프로토타입만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모델 2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 나오고 거의 4년 뒤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델 2가 아무리 빨라도 그 모델 2 행사가 있고 난 뒤에 정말 빨라야 1년 후, 저는 이제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라고 보면,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 그러더라도 2027년도 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또 손익분기를 맞추는 시점까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저는 이번 가이던스에서 모델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주가 상승에, 적어도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 단순히 그 목적으로 구체적인 플랜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델2 이야기를 던지다가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확정적으로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던지다가는, 잘못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순간에 나오겠지, 그럼 나는 모델3를 지금 사려고 했는데 모델3를 사는 걸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모델3에 대한 판매량을 줄여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델2와 모델3에 대한 변별력이 만약에 3만 달러대로 출시가 된다면은 이게 변별력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모델2가 당연히 모델3보다 공간도 좁을 것이고 트렁크 공간도 좁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델3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슬라 본사도 매우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모델2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격론을 벌이면서 앞으로 모델2 출시에 대한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와 특히 가이던스 때 모델2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언급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델2가 나의 평가 금액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시점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적어도 2년, 3년 후는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델2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모델2 이야기가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